낙마의 부상 영향으로 기승 의뢰가 격하게 줄어들고 이 다케유타카 기수 인생의 커리어에 큰 위기를 접할 시점에 이 모래의 도주왕 스마트 팔콘을 만나면서 새로운 시점을 맞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키레아입니다. 우마무스메 실장 캐릭터 파트 2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고에서요 더트마를 할 거라고 했었는데 많은 추측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말씀드릴게요. 황제 심버리 루돌프도 이 더트계를 활성화시킨 대공엄마로 인정한 우마무스메의 아이돌, 일명 우마도를 꿈꾸고 있는 더트계의 사이런드 스즈카 스마트 팔콘입니다. 자, 우마무스메 그랜드 라이브 스토리를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게임 스토리에서 우리의 우마도를 만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5년 4월 4일 홋카이도 오카다 스터드 출신입니다. 자, 오카다 스터드 조금 생소한 목장 이름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타이틀 홀더 아시죠? 자, 데어링그 텍트 아시죠? 네, 이런 유명한 말들을 소유하고 있는 오너즈 목장입니다. 부마는 더트계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는 골드 아리르, 모마는 케이슈 허브입니다. 자, 부마인 골드 아리르가 남긴 자마들이 엄청난데요. 우마무스메에서도 실장되어 있는 코파노 리키, 그리고 에스포아르 시티, 크리소 베릴, 나란 플래그, 그리고 2016년 코리아컵 우승마인 크리솔라이트, 2017년 코리아 스프린트를 우승한 그레이스 플립 등 많은 명마를 배출한 더트계의 왕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자, 코파노 리키와는 아버지가 같아서인지 우마무스메에서는요 둘이 굉장히 친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주는 누구일까요? 이 주식회사 이스마트의 대표이신 오카다 토오루 오너입니다. 오카와 토오루 오너입니다. 자, 오카와 마주는 이 본인이 소유한 말들에게 이 회사의 이름이기도 한 스마트라는 관명을 붙여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 스마트라는 회사는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배우나 이 가수의 매니지먼트, 음악 저작물의 이용 개발, CD, 비디오 등의 기획, 제작 및 제조, 판매 등을 다루고 있고 국내는 물론이고요. 해외 아티스트들의 프로모션이나 앨범 제작 등을 진행하면서 라이브 하우스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정도 되면 이 우마무스메에서요. 이 스마트 팔콘의 캐릭터 설정이 왜 우마돌이 되려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겠죠?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야 납득이 간다는? 그런데 이거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알면 알수록 이 사이게임즈의 고중력과 스토리 편성이 굉장히 세밀하다는 게 세밀하다는데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명도 좀 해야 하겠죠. 자, 관명 스마트의 하늘을 나는 새, 매를 붙였는데 이 매를 영어로 팔콘이라고 하죠. 자, 송골매라고도 하는데 이 특징이 하강 속도가 300km가 나오는 이 속도에서는 세계 최강 동물 중 하나라고 하네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스마트 팔콘은 좀 이름값을 한 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팔콘, 일명 팔코로 부르는 우마돌의 이 경주마생을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집니다. 왜냐면요. 너무 많이 달렸습니다. 자, 2세 대비해서요. 7세 초까지 달렸고 성적을 얘기하면 34전 23승으로 총상금 9억 9,073만 엔을 획득했습니다. 2세 10월에 대비해서 11월, 12월 총 3번의 더트를 달리는데 뭐 1착, 2착, 1착 순으로요. 아주 좋은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자, 2세 때 아주 좋은 스타트를 하고 나니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누가 생길까요? 네, 마주님이죠. 그래서 노선을 잔디로 바꾸게 되는데요. 마주라면 이 클래식의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노선을 바꾸고 2008년 1월 6일 오픈 레이스인 이 나카야마 1600m 주니어컵에 출주를 해서 1착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러다 보니 진영이 기뻐하게 되죠. 잘하는데? 하면서요. 자, 그런데 이것도 한순간의 꿈이 돼버립니다. 클래식으로 가자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하는데 이 교도통신배 7착, 알링턴컵 10착, 대망의 사측기는 세상에 18착이라는 대패를 기록합니다. 진영은 노선 변경이 너무 틀렸다는 걸 알고 다시 노선의 리턴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우마무스메 캐릭터 스토리에서도 이 팔코의 이런 상황들 끝까지 잔디 고집을 하다가 트레이너의 끈질긴 설득으로 더트를 달리게 되는 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봄 말에 스토리를 알고 우마무스메 스토리를 보면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노선을 바꾼 팔코는 승승장구를 하는데
그런데 조금 아쉬운 승승장구라고 해야 할까요? 남은 3세 후반기에 6번의 더트 레이스에 출주하는데 이 오픈 레이스인 KBC배, G3인 학산 대상전, 효고 골드 트로피, 그리고 G2인 우라와배에서는 우승을 하는 반면 중요한 G1 재팬 더트 더비와 이 JBC 스프린트에서는 2착으로 들어오면서 진영의 애간장을 타게 합니다. 더트라는 적성으로 3세 후반기부터 실력 발휘를 하기 시작한 이 팔코는 제대로 물을 만난 듯 지방 더트 레이스를 종횡무진하면서 이 4세에 7번의 G2와 G3 레이스에 출주를 합니다. 자, 2월에 시작한 사가 기념에서 도주 4마신차 압승, 그리고 3월 나고야 대상전에서도 도주 2마신차 압승, 5월요 카키츠파다 기념에서도 도주 5마신차 압승, 그리고 같은 5월에요 이 사키타마 배에서는 도주를 하지 않았지만 1착을 하면서 중앙 지방 교류 중상 연속 6승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7월요 이 머큐리컵에서 2착을 하면서 중상 연승 기록이 그만 멈추게 됩니다. 아쉽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마음을 다시 잡고 8월 홋카이도 몬베지에서 개최되는 이 브리더즈 골드컵에 출주하는데 와우, 더트 2000m를 2분 02초 2의 레코드를 기록하면서 모래판에 바람을 일으킵니다. 이제 역시나 모래의 왕자? 공주였나요? 자, 우마모스 때문에 헷갈립니다. 자, 그리고 4세 마지막 레이스로 선택한 것은 연패가 달려있는 11월 우라와 기념이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7착을 하고 맙니다. 자, 이 성적은요, 팔코가 더트 노선으로 옮기고 처음으로 게시판에 이름이 사라지는 이 레이스이기도 해서 그때요, 이 팬들의 실망이 조금 격하게 나타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1.1배의 지지도로 인기 1위였는데 실망할 만하죠. 자, 이렇게 아쉽지만 서운한 성적을 남기고 이 팔코는 4세를 마감하게 됩니다. 5세가 된 팔코는 전반기를 모두 방목과 휴양 그리고 조교에 전념하는데요. 자, 왜 이렇게 많이 쉬게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더트판에서는 6월 이후로요 굵직굵직한 G1 레이스가 개최됩니다. 마주님과 진영의 G1 승리가 목이 마를 대로 마른 거죠. 자, 5세에는 기필코 G1을 잡겠다는 진영의 꿈을 안고 5월 카키츠파다 기념부터요 출주 우승을 하고 같은 5월요 이 사키타마베 출주 이것 또한 가볍게 우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G1에 도전을 하는데 6월 제왕상입니다. 그런데 무슨 징크스라도 있는 걸까요? 그만 6번째 들어오면서 6착이에요. 들어오면서요 이번에도 게시판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손에 닿을 듯한데 멀어져만 가는 G1의 벽이 얄밉기만 한 시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끝날 수는 또 없죠. 자, 무더운 여름을 잘 쉬고 조금 선선해질 무렵인 9월 G2 일본 테레비배에 이 출주를 하는데 여기서 일이 생깁니다. 이 주전이었던요 이와다 야스나리 기수가 그만 낙마 부상으로 레이스를 못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있을까? 진영이 막 찾았겠죠? 여기저기 막 찾다가 그냥 이렇게 태양 같은 분이 이렇게 한번 계시더라고요. 누굴까요? 네, 바로 그분 다케유타카 기수입니다. 자, 팔코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당시 부상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던 다케유타카 기수와 이 팔코와의 만남은 이 환한 구원의 빗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출주한 일본 테레비배 아쉽게도 제대로 찌지도 못하고 3착에 머무르고 말게 돼요. 아쉽죠? 자, 아마도 이 팔코와 다케 유타카의 처음 호흡이라 손발이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요 이 용 기자님이랑 팀장님이요 다케 유타카한테만 너무 관대하다고 저를 막 핀잔을 주시네요. 자, 드디어 팔코와 이 다케 유타카 콤비가 G1 사냥에 나갑니다. 그 첫 레이스는 11월 J12 클래식입니다. 자, 우마무스메에서 팔코나 디지털, 오구리 그리고 리키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꼭 받고 싶은 트로피 중에 하나죠. 자, 이 레이스에서 이 콤비가 일을 내고 마는데요. 자, 1착을 하는데 그냥 1착이 아니라 이 라스트 직선에서 다른 말들이 이 중계 카메라에 잡히지 않을 정도의 이 7마신차로 압승을 하면서 꿈의 타이틀 G1을 우승합니다. 대단하죠? 자, 기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다음으로 출주한 우라와 기념에서도 대도주로요 6마신차에 압승을 하고 그 다음으로 연말의 더치 축제인 12월 도쿄 대상전에 출주를 하는데 여기에선 대박 일을 내고 맙니다. 어떤 일이냐고요? 네, 2분 004로 이 도쿄 대상전 레코드를 기록하면서 더트계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아마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케 유타카 기수랑 만나서 벌써 G1을 2개나 손에 넣었으니 정말 명콤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2011년 6세가 된 팔코는 다시 6개월여의 휴양을 하고 5월부터 시동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의 팔코 그냥 계속 이깁니다.
자, 언제까지? 은퇴 레이스 바로 전까지 계속 이겨요. 자, 우선 5월요. G2 다이어라이트 기념 우승, 6월 지난해 6착으로 패배했던 제왕상도 구마신차로 우승. 자, 제왕상에서는 반영제인 F4R CT를 2착으로 따돌리면서 이 골드 알리르 상구의 강함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다음은 9월 일본 테레비브의 사마신차 우승. 11월 JBC 클래식에서는 다케 유타카 기수가요. 한 번도 채찍을 사용하지 않은 채로 들어오는 여유로운 우승. 그리고 12월 도쿄 대상전에서도 대단했습니다. 도주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 새로운 다크호스 원더 아큐드. 참 폭풍 질주로 따라오면서 동시에 라인에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요 사진 판정에 들어가게 되고 코 차이로 아슬아슬한 우승을 하고 도쿄 대상전 연패 기록을 달성합니다. 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레이스였습니다. 중상 레이스 8연승의 기록으로 7세가 된 팔코의 목표는 국내 지원 아닙니다. 자, 바로 두바이 월드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국내선 얻을 건 다 얻었으니 세계로 가야겠죠. 1월 지원 가와사키 기념을 레코드 기록으로 우승하면서 두바이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3월 31일 두바이 월드컵에는 이 팔코 외에도 토라샌드와 이 에이신 플래시가 같이 초대를 받게 되는데요. 우마무스메에서 팔코의 룸메이트가 에이신 플래시인데 이 두바이의 연관으로 인해 세팅되었다고 하네요. 레이스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패를 했습니다. 자, 이 스타트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던 이 팔코가 이날은요 왜 그랬는지 게이트가 열리기 전에 뛰쳐나가려다가 이 게이트의 앞면을 강타를 하고 게이트 안쪽으로 내려간 곳에서 이 게이트가 열리는 불운에다가 스타트 직후에 다리가 미끄러지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옆에 있던 말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후방에서 달리다가 힘도 쓰지 못하고 그만 10착으로 들어오고 맙니다. 쇼크, 대단한 쇼크입니다. 자, 세계의 무대는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참패 후에요. 본국으로 돌아오고 원정 피로 등이 겹쳐 휴양을 가게 되는데요. 그만 또 방목 중에 비절에 건초염이라고 해서 이 심줄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 발생하고 맙니다. 총 상금이 9억 9,073만에 그리고 더투 중상 19승에 화려하면서 위대한 성적. 이 마주와 진영은요 좀 아쉽지만 다음 마생을 위해 팔코의 은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은퇴를 한 팔코는 시스마 명문 목장 샤다이 스텔리온 스테이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2013년부터 시스마 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더트에서 두각을 보이는 이 자마들을 탄생시키는데요. 2021년 토카이 스테이크스와 헤이안 스테이크스를 우승한 오베르뉴, 그리고 2022년 도쿄 스프린트 썸머 챔피언과 2023년 구로운의 상을 우승한 샤말 등 중앙 경마 소속 말들과 2017년 루프랑탕 상을 우승한 스타렌을 시작으로 2018년 카나자와 영 챔피언을 우승한 아이 오브 더 타이거, 그리고 2019년 선라이즈 컵, 그리고 2021년 그랑프리 컵과 이 골드컵을 우승한 디즈 당크, 그리고 2020년 소노다 프린세스 컵을 우승한 라지 앤드 엔티, 그리고 2022년 카와사키 마일러즈를 우승한 이 팔콘 빅 등의 지방 경마에 소속한 말들 등이 있습니다. 도주라는 각지를 제대로 찾아준 다케 유타카는 2011년 제왕상을 우승한 후 이 위너즈 인터뷰에서요, 스마트 팔콘을 이 모래 위에 사이런스 스즈카라는 도주의 실력자로 평을 했습니다. 낙마의 부상 영향으로 기승 의뢰가 격하게 줄어들고 이 다케 유타카 기수 인생의 커리어에 큰 위기를 접할 시점에 이 모래의 도주왕 스마트 팔콘을 만나면서 새로운 시점을 맞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트마라는 활약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요 많은 인연이 있는 팔코입니다. 지금은 제주에서 이 시스마 활동을 하고 있는 부경 소속이었던 스마트 프린스는요 외할아버지가 또 타이키 셔틀이어서 우마무스메의 영향으로 인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자, 서울 경마 소속이었다가 이 종빈마로 활동 중인 어치브라는 예쁜 앞말도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더트 도주의 각지를 전하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 우마돌 스마트 팔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은요 어떤 말에 대한 스토리일까요? 정말 제가 아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끼다가는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강한 그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